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러 편 찍으면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저희들이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특히 더 어렵죠.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온라인이든 유튜브든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원체 오랫동안 40여 년 중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토지 거래량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어렵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뭐 지방 또한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만 저희들 요 인구가 11만, 12만 되는 도시에서 중개업소가 등록된 중개업소면 한 60여 개 됩니다. 경쟁도 많이 치열해졌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경쟁은 이제 이 60여 개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상위권에 있는 몇 개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찾는 비중들은 이제 비슷하지만 경쟁하는 수준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이제 숫자에서 이제 60여 개가 인구 11만, 12만 되는 도시에서 60개가 넘는 이제 부동산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리고 다른 법에 비해서 이제 중개업법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처벌도 규정도 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들이 좀 높아요. 그만큼 이게 국민들의 재산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많이 하는 쪽이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개하는 이제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실제 이제 중개를 이제 의뢰하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 정도의 서비스가 따라가지 않는데 중개 수수료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실제 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요율이 뭐 0. 몇 %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가지고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개보다는 실제 중개로 해서 대도시 쪽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중개로 해서 수익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익만 나오면 월급 받듯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저희들 같이 중소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중개를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나 개발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고,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투자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업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는 생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작은 도시에도 60여 개가 넘는 이제 부동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1년, 2년, 3년 뭐 하다가 5년 안에 업을 접으시고 이제 다른 업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많이 풀려있지만 개업에 대해서 망설여서 개업을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 숫자가 11만에서 12만 개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죠. 이제 많은데 그만큼 주식이든 요즘엔 뭐 코인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월급만 받아서 집을 사고 내가 앞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고 미래에 내가 풍족하게 살기가 힘들다고 보니까 재테크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강하고, 대표적인 재테크 시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따고, 많이 따는 자격증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개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개업만 가지고는 생존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투자나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왔죠. 그래서 외부에서 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 같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선이 또 있지를 않아요. 항상 뭐 중개사들은 뭐 조금 하면 사기꾼처럼 이제 비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중개를 했던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지역에서 한 장소에서 너무 이제 오래 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도가 높죠. 그러니까 신뢰를 먹고 사는 게 저는 중개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장이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 다방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앱들이 온라인 시장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장에 지금 종속돼 가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직접 이제 투자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나은데, 투자나 개발이 익숙치 않고 중개로만 해서 이제 중개로만 의존해서 이제 생존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회사들에 종속되어 가는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시장이 재편되고 나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위 매물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의 허위 매물 이야기는 많았는데 부동산 시장의 허위 매물들이 많고, 그리고 막상 직접 전화해 보면 뭐 내용이 좀 틀리고 이런 경우도 더 많고, 그래 그게 이제 주택 시장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내용. 저희들은 중소도시에서 하고 아무래도 대도시 외곽지역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뭐 전세를 많이 놓고 뭐 전세 사기가 있고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먼데, 대도시에서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먹을 거리가 작다는 거죠. 그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소 외곽 도시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개발이나 투자는 또 많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알아야지. 같은 중개를 하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래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투자 개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에서 이제 내용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전세 사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미개발지나 이런 데 대해서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가 주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시장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전문적인 시장이나 이런 시장 쪽에 공부를 하시고 눈을 돌리시면 재테크로서의 효용도 이제 굉장히 높을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중개업을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든 앞으로 중개업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분들이든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현재 이제 있는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고 어떤 어려움을, 부동산 전체적 어려움도 있고 금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하늘에서 비 오기 기다리고 있는 이제 농부 심정 같은 거죠. 금리가 빨리 떨어져야 되고, 그걸 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제 찾고 있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이제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계속 이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스들이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됐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작년에도 이제 여러 건 이제 분양을 이제 진행을 하고, 소규모 분양이죠. 뭐 분양이라 해서 뭐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분양이 아니고, 뭐 몇백 평, 뭐 1, 2천 평 개발해서 뭐 창고 몇 개 짓고, 뭐 주택 분양하고, 뭐 농막 분양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은 위험성이 좀 덜하니까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중개업을 우리가 기본적인 중개업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중개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제 분야가 이제 모듈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또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듈이라고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모듈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분양했는 이제 그 최고권에 분양했는 것도 지금 모듈을 활용한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거요. 저희들이 이제 보편 이제 창고나 이런 것들, 조립식 건축물들을 많이 이제 보죠. 조립식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잘라와서 현장에서 또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뭐
절단도 하고 이래서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해서 조립식 건축물을 대부분 창고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창고형 조립식 건축물이 많은데 이걸 80% 이상 공장에서 다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맞춰서 현장에서 20% 정도의 어떤 일만 해서 조립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식 건축물이나 모듈이나 어떤 경계점이 현장에서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공장에서 얼마나 만들어 오느냐, 공장에서 80% 이상 공정을 다 마친 걸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듈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와 있는데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듈이라고 하면 조립식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 창고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는데 이제 모듈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 모듈이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시장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발주를 내고 있는 이제 학교가 이제 재료가 뭐 성면이나 이런 게 들어간 철거를 하게 되고 이러면 임시 이제 학교 교실이나 뭐 짓고 있는 거는 다 모듈 형태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모듈입니다, 학교에. 그게 모듈이구나. 그리고 주거 형태도 지금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게 지방 소도시는 상관없어요. 원체 집값이 사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거 환경이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월급을 받아서 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강남 같은 경우에 월급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지 몇십 년 후에 이걸 살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나 재테크를 해야지 지금 내가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관심을 이제 많이 기울이고 뭐 저희들 같은 유튜브 내용들도 지금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이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런 정보들은 많이 있으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제 실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 편이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좀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만 정리해도 부동산은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시장 모듈을 제가 집중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은 요인 중에서 물론 소재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선호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근무 시간도 이제 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건비 인상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지금 건축 비용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지금 저희들이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평당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선 안에서 이제 창고를 이제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당 400에서 450 정도를 주지 않으면 창고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건축 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제일 큰 게 결국은 이제 인건비 상승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를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택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이제 줄어들지 그건 무리하게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유의미하게 크게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모듈인 거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여기 와서 조립만 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걸릴 게 보름이면 끝난다는 거죠. 이 보름 동안 15일 동안 이제 줄어드는 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건축 비용을 낮게 잡게 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저번에 모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한 20% 정도가 모듈로 형성되어 있다. 80% 이상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와서 현장 조립하는 형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주택의 한 7% 정도가 지금 모듈로 발주가 나가고 모듈로 짓고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모듈의 개념이 공장에서 80% 이상 다 만들어서 현장 조립하는 형태를 모듈이라고 했는데 소재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식의 차이. 공사를 하는 방식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듈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LH 공사나 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주택을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발주를 내려고 하고 2030년도 되면 뭐 LH 공사에서 한 5천 세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이상을 이제 발주를 내겠다 모듈로. 그래서 지금 모듈로 짓는 고층화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모듈이 이게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해 조립이 가능하다 보니 그래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산업 폐기물 중에서 주택 폐기물이 이제 심각한 수준에 있죠. 주택 폐기물을 철근 콘크리트 부수고 나면 이거 재활용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땅에다 묻습니다. 묻어서 폐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 한두 건이 뭐인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제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 요인도 있어요. 그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니까 그 모듈 시장을 주목하고 이제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듈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내고 모듈 시장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듈이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조립식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듈로 포함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크게 지표로 나오는 시장은 이제 뭐 1조가 넘지는 않고 이제 크게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창고나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수십조 시장이 열려 있죠. 우리 이제 나라에도.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듈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모듈을 많이 이제 알려야 되겠다는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에서 2023년 넘어오는 동안 모듈이 지표상으로는 한 40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해 지금 100% 이상씩 모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최고의 장점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공장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을 이제 또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듈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대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혼자 사는 이제 가정들도 많고, 뭐 두 명 사는 이제 뭐 딩크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또 집이 그래 이제 큰 사이즈가 요구되지를 않아요. 점점 이제 지금 이제 큰 사이즈들 요구하는 이제 비중들이 조금 줄어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막 12평, 15평 마당 있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커 보이죠. 이제 전용 면적이 12평하고 이제 마당이 있는 12평은 굉장히 큽니다. 뭐 원룸에 12평하고 마당 있는 12평이 굉장히 큽니다. 앞에 데크라도 하고 하면 뭐 굉장히 좀 더 커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징검다리 주택으로도 이제 모듈은 이제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이제 높고, 지자체에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세종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이제 징검다리 주택을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모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고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모듈은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목을 받을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해 이제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듈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는 게 앞으로 이 주택 수요나 창고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변화하는 이제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개를 하면서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공법이나 이런 시장들을 하긴 하지 않으면 그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이제 주택에서 하던 시장들은 연결해서 주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시장들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모듈로 작년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해봤고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듈에 대한 이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 그 모듈을 이제 발주를 내고 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연락이 많이 오세요. 이제 모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그 모듈 뭐 대리점 같은 거 할 수 있느냐. 그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 모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 국내에,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모듈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도 모듈 시장이 이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도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 모듈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개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이제 공유해서 중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모듈 회사하고도 이제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정도를 만들어서 뭐 거기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같이 공유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전화나 이런 내용들로 오실 때 답변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듈에 대한 정보 공유나 모듈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공동 이제 어떤 이제 공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든 거래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어차피 오픈을 해서 이제 모임보다는 커뮤니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부담 없이 이제 들어와서, 단 이제 제한 조건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모듈의 내용을 이제 공유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공유를 지금 커뮤니티 공유를 하더라도 서로 대화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지금 이게 구성하기가 더 뭐 용이하지 않겠느냐, 대화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지금 내부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현지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현지 공인중개사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최소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에서 지금 이거 전문적인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구성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인 분들도 문의를 모듈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문의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듈부터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 지금 중개를 하시는 이제 중개사분들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장시간이 걸립니다. 모듈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모듈 관심은 높으신데 그럼 모듈이라고 하면 그냥 전원주택 이래 만들어는 그런 정도로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하시니까 뭐 농막 정도 생각하시죠, 모듈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듈 시장이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방향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전문가분들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 걸리는데 일반인들까지 폭을 넓히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고 모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 저희들도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서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가입하는 조건들이 이제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에 저희들이 역량이 되면 조금 더 뭐 따로 폭을 넓히더라도, 지금은 중개에 관련되시는 이제 중개사님들이나 뭐 최소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정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앞으로 이제 모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서 좀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